점이나 쥐적 같은 거 이 병원에 가서 없애려면 비싸잖아요. 자, 밀가루와 식초를 섞어서 살짝 발라두는 거죠. 그리고 이 며칠 지나면 또 떨어져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얼굴에 생긴 점, 검버섯, 쥐젖 이런 것들이 지저분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 신경 쓰이신다고요?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저렴하게 집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최근 SNS에서 밀가루와 식초만 이용하면 이들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 검버섯, 쥐젖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점, 검버섯, 쥐젖이 무엇인지부터 잘 알고 있어야겠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점, 검버섯, 쥐젖은 모두 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저분하게 튀어나오고 눈에 거슬려서 자꾸 손으로 잡아뜯는 분들도 계시죠. 자,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모두 다른 질환에 해당합니다. 자, 현미경을 통해 각각을 피부 안쪽까지 들여다보면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의 경우에는 모반세포라 불리는 시커먼 점세포들이 모여서 생긴 덩어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세포의 분포와 위치에 따라 경계모반, 진피내 모반, 복합 모반 등의 세부적인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계모반을 제외한다면 점세포가 진피 아래쪽까지 길게 자라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대부분 뿌리가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검버섯은 색깔이 진하여 점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적하면서 표면이 튀어나오고 되게 울퉁불퉁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 점에 비해 뿌리는 깊지 않은 편이지만 이 전체적인 병변의 두께만 본다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세 번째, 쥐젖은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에 나타나는데요. 당뇨, 비만, 피부 마찰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 잡히듯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특징으로 살색에서 갈색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뿌리 자체는 상대적으로 얕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다른 피부 질환이지만 피부 겉으로 튀어나오거나 피부 안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요. 따라서 치료의 관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바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고 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이 병변을 깎아내거나 파내는 방식 혹은 녹이는 방식의 치료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최근 SNS에서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하면 점, 검버섯, 쥐젖을 없앨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치료는 하고 싶은데 병원 가기는 부담스럽고 집에서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밀가루와 식초를 1:1의 비율로 골고루 잘 섞어주면 요거트처럼 점도가 꾸덕하고 걸쭉해지는데요. 이것을 얇은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점, 검버섯, 쥐젖 등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몇 시간 동안 발라두면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원래 있던 병변이 말끔하게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후기들을 살펴보면 한 번에 없어졌다는 분들,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바르고 나서야 효과를 보았다는 분들, 또 따갑거나 간지러워서 포기했다는 분들 등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비결은 바로 식초의 특성에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인데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죠. 식초에는 약 3에서 5%가량의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세트산을 비롯한 산은 이 피부를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염산을 이용한 화학실험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때 우리가 항상 듣던 말이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죠. 자, 또한 소화액에 들어있는 위산은 어떤가요? 이 pH 2 정도의 강산의 위산은 음식물을 녹이고 분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자, 이처럼 산은 조직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식초가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를 녹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식초 자체는 이 아세트산의 농도가 낮고 또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하지만 밀가루에 이 식초를 풀어 섞으면 이 식초에 함유된 물이 증발하고 또 밀가루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이 작은 밀가루 부피 안에 아주 고농도의 아세트산이 농축이 됩니다.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산 덩어리, 쉽게 말해 이 작은 폭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든 덩어리를 내가 없애고 싶은 점이나 검버섯, 쥐젖에 붙여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변을 녹이고 부식시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방법 같지 않나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효과를 떠나 이 안전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민간요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아무리 이 저렴하고 간편한 치료법일지라도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집에서 시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따라하다간 크게 후회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한 방법은 피부를 녹일 수는 있지만 녹이는 정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병변만 뿌리까지 정확하게 제거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제거되는 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적고요. 자, 병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재발하거나 반대로 정상적인 주변 조직까지 과도하게 손상이 되면서 심한 흉터가 남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이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이 SNS에서 화제가 된 이후로 집에서 시도하다가 부작용이 생겨 저에게 내원하시는 분이 매년 2~3명 이상 계시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 하나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얼굴과 팔에 생긴 검버섯을 없애겠다고 집에서 혼자 밀가루랑 식초를 섞어 피부에 붙였더니 다음날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게 진물이 나와서 병원에 오신 분이었는데요. 환자분만 깜짝 놀라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화상을 깊게 입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고 매일같이 화상 드레싱을 반복하였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했는데도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딱딱한 흉터가 남은 것은 덤이고요. 이 흉터까지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한참 치료를 더 해야겠죠.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거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여간 문제가 아니고요. 자,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시겠죠. 자, 돈을 아끼겠다고 이 집에서 혼자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참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 외에도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여러 의학 저널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 식초를 점에 떨어뜨리고 3일간 밀봉하는 식으로 자가치료를 시도했는데 화학적 화상을 입고 흉터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식초로 화상을 입은 피부를 조직 검사해보았더니 표피 괴사와 함께 진피층까지도 심한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로 보았을 때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한 치료법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권장할 수 없는 치료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한 방법이 위험한 건 알겠는데 쥐젖 크림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바르기만 하면 쥐젖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한 가지 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으로 쥐젖 크림이 있는데요. 자, 바르기만 하면 쥐젖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길게 말하지 않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젖 크림을 이용한 쥐젖 치료는 그 기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 외품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따라서 쥐젖 크림 역시 권장할 수 없는 치료법이며 화장품 제조회사의 상술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점, 검버섯, 쥐젖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이저 비용이 비싸다, 병원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레이저도 결국 피부를 태우는 건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의학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치료법입니다. 자,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한 방법은 피부를 녹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레이저는 시술자의 기술과 장비의 성능에 따라 어디까지 태울 것인지, 어느 정도의 조직 손상을 유발할 것인지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는 이 손상과 회복 과정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어야만 이 흉터 없이 깔끔하게 병변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병변만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이 뿌리까지 알맞게 치료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 치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무조건 재발 없이, 흉터 없이 치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병변이 아주 크고 깊거나 피부에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레이저로도 제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시술자의 경험과 레이저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도 병변을 정확하게 제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거 후에는 통상적으로 두세 달 이상 지속되는 색소 침착이 필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죠. 피부과 레이저 치료도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이 다른 치료법들은 어떨까요? 자, 그만큼 이 점이나 검버섯, 쥐젖을 제거하는 것은 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CO2 레이저와 어뷸 야그 레이저를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CO2 레이저는 날카롭고 열 데미지가 커서 단단하고 깊고 큰 병변을 파괴하는 데 유리하지만 또 그만큼 주변 조직의 손상도 많아 흉터가 생기기 쉽고 색소 침착도 오래 가는데요. 반면 어뷸 야그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열 데미지가 작아 얕은 병변을 파괴하는 데 더 섬세한 시술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병변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 재발이 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의 종류나 상태, 회복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레이저를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 같이 혼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는 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듀오던과 같은 재생 테이프를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잘 붙여두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재생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 회복과 색소 침착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 검버섯, 쥐젖을 없애준다는 이 민간요법의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꼭 제거하고 싶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피부과 중내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